이번에는 이제 엔탈피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엔탈피식으로. 지난 시간에 뭐를 했냐면, 자, 연속 방정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에 모멘텀 방정식을 만들었어요. 모멘텀 방정식.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식에서 미분식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자, 엔탈피는 뭐 있냐면 이겁니다. 네이브 에너지 플러스 PV 또는 로그분의 P에서 이쪽 차변에 이 항을 집어넣어야 돼요. 이 항을 집어넣어야 엔탈피식이 돼요. 엔탈피식을. 그래서 일단 이 에너지식에 뭐 이렇게 돼 있는 거를 다이버전스의 PV로 돼 있는 거를 이렇게 전개를 했어요. 전개를 하고 뭐 물론 우리가 뭐 직관적으로 이렇게 한다 그게 아니고 이전에 많은 분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뭐 엄청 노력을 해서 뭐 하는 거죠. 우리는 뭐 잠시 한 시간에 이 많은 지배식을 다 훑어보고 있지만 이걸 처음에 만드신 분들은 뭐 수년에 걸쳐서 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가 안 간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뭐 어디 보니까 글이 써 있대요. 뭐 우리 저기 고등학교 물리책, 수학책 이렇게 보면 한 페이지에 노벨상 받은 내용이 뭐 몇 건씩 들어있는 거예요. 몇 건씩이. 전부 노벨상이 최초에 몇 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이후 기록으로만 했을 때. 근데 이제 뭐 저기 그 이전 역사적으로 열심히 이런 식 만들어 놓은 뭐 뉴턴의 뭐 저기 운동 법칙 그거 우리 금방 배웠잖아요. 그리고 쉽게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그걸 처음에 만들어 놓은 뉴턴은 얼마나 고민을 해서 했겠어요? 수년에. 그래서 200년 동안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가지고 지금도 현재도 다 쓰고 있고 그러잖아요. 어쨌거나 A가 옆으로 좀 셌지만 자 해서 이제 우리의 목표는 조금 전에 했듯이 H로 표현하는 거예요. H로 표현하려면 이 에너지식의 본래 있던 이 다음에 이 사이에 이 항이 들어가야 돼요. 이 항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제 봅시다. 그러면 연속 방정식을 전개를 이렇게 해봤어요. 저 위치하고 이 식이 나온 걸 본래 여기 연속 방정식이잖아요. 연속 방정식 만들어진 거는 여기서부터 출발을 했다고 할 수도 있고 반대로 됐다고 할 수도 있고. 그러면 다이버전스 V는 어떻게 되냐면 다이버전스 V는 넘어가니까 이 식에서부터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 뭐 PV로 돼 있던 식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 뭐 여기에 점이 찍혀야 되는데 빠져버렸네요. 이 다이버전스 V죠. 거기다가 또 대입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항은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일단은 이쪽 항이 이렇게 표현이 되더라. 그래서 여기다 다 쪼록 대입했어요. 본래 있던 에너지식에다가 로 Q 있고 바디포스 있고 방금 전개한 식 있고 그 다음 식 있고 그 다음에 이 항을 훑어보려고 보니까 이 항이 여기까지는 이제 뭐 미분식이 아니고 여기 타임에 대한 미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뭐 몰고 간다 이거예요. 몰고 간다. 몰고 가는데 여기 타임에 있는 항을 몰고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뭐 이쪽으로 넘겨줘야 될 거 아니야. 이쪽으로 넘겨주려면 형태를 어떻게 만들어줘야 되냐면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거. 그래야 엔탈피가 된다 이거지. 그래서 여기 참고로 이렇게 해놨어요. 우측에 이 자리에 들어갈 자리 이 자리에 들어갈 식이 이게 들어가야 되겠다. 전개를 쭉 했어요. 첫 번째 뭐 로는 그대로 놔두고 뭐 로 놔두고 P 미분한 항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로가 분모에 있으니까 분모에 마이너스 그 분모에 로의 제곱이 되고 T분의 D로가 되죠. 그래서 로를 풀어주면 이렇게 된다. 열심히 여기 타이핑하고 만들었는데 이렇게 가로가 들어가 있어요. 해서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해서 뒷페이지로 넘어가면 이제 자 여기서 처럼이 드디어 E 플러스 로분의 P가 됐어요. 그리고 DT분의 DP가 하나 꼈어요. 이렇게 DT분의 DP가 하나 꼈어요. DT분의 DP 꼈고 자 그 다음에 DT분의 DP를
dt분의 dp에다가 v의 그라디언트 p 해봤더니 이거 풀어 써주면 전미분을 풀어 써주면 델 t에 델 p가 있고 이항이 하나 생기죠. 전미분이니까 빼주니까 이게 빼주니까 여기 이 두 항의 합이 돼갖고 이항이 되는 거죠. 이항이 대신 이쪽은 어떻게 돼요? 2 플러스 로분의 p는 h가 됐죠. 그래서 지배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된다. 다음과 같이 일단 표현이 됐다. 이게.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됐다. 해서 자 해서 여기 밑에 줄은 이제 다시 또 한번 또 정리해 놓은 식이네. 다시 한번 뭐 이렇게 정리가 돼서 그 다음에 이 식이 됐다. 그죠? 자 출발은 그래서 우리가 연속식 이거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모멘텀식 있고 그 다음에 내부 에너지식을 오리지널 적분식에서 뽑아놓은 식이 있고 그 다음에 엔탈피로 표시된 식이 하나 있고 엔탈피로 표시된 식이 하나 있고 나중에 뒤에 가서 다시 정리는 하겠지만 저건 우리가 식이 이렇게 자 연속식하고 모멘텀식은 하나지만 에너지식은 그렇다 해서 엔탈피식 따로 쓰고 여기 내부 에너지식 따로 쓰고 그렇게 쓸 수는 없다 그랬죠. 중복 같은 식이에요. 사실은 같은 식이고 그 다음에 여기 미분의 P 미분되는 항의 식이 뭐 두 가지 더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이 상태로도 풀기도 곤란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또 이제 추가로 더 정리를 해야 되겠죠. 엔탈피식에서 차변에 그 분자에 있는 항이 H 플러스 2분의 1 V 제곱이 돼가지고 이게 미분 방정의 효율을 처리하기가 뭐 평소에 하던 게 아니다 이거죠. 평소에 하던 게 아니어서 우리 이제 총 엔탈피 개념을 그대로 바로 도입하면 H0는 니꼬르 엔탈피에다가 운동 에너지, H는 니꼬르 내부 에너지 플러스 로분의 P고, 그대로 넣어주면은 뭐 총 엔탈피식은 이렇게 되겠죠. 그럼 뭐 비정상류면은 첫 번째 압력에 대한 순간 변화율이 0이 아닌 거고, 열전달이 0이 아닌 거고, 열전달이 있으면은 최정력을 무시 안 하면은 끝에 0까지 있는 거고. 그래서 비점성 압축성 유동은 뭐 우리 단열이고 간성력에 비해 최정력이 적다. 우리가 배우려는 비점성 압축성 유동은. 그래서 뒤에 두 항은 없어지고 남는 거는 토탈 엔탈피식은 다음과 같다. 자, 해서 여기서 이제 정상류로 가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쪽 우변에 있는 압력항이 없어지는 거죠. 압력 미분항이 없어져서 이같이 된다. 이같이. 그러면은 H는 니꼬로 일정하다. 뭐 무조건 일정하다가 아니고, 자, 비점성이고 단열이고 최정력을 무시하고 정상류 등의 뭐 유선을 따라 일치하다. 유선을 따라. 자, 전방에 균일한 H0만 출발할 때 H0만 출발할 때 전영역이 H0로 통일되어 있으면 뒤에도 전부 뭐 H0를 일정하다. 그래서 이제 이 뒤쪽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저기 뒷페이지에 다시 한번 정리를 했어요. 뭐 이 페이지를 여러 번 수정 녹음을 하다 보니까 뭐 지저분해져서 뒷페이지에다가 다시 정리를 했어요. 자, 그래서 총 엔탈피 방금 위에 있던 거를 다시 여기 써놓고 보면 이렇게 총 엔탈피는 뭐냐면 내부 에너지에다가 로분의 P에다가 0.5의 V 제곱이 단위 밀도는 빠졌어요. 단위 질량당의 값이니까. 그러면 CVT 플러스 로분의 P에 이렇게 그러면 우리 뭐 보통 뭐 1000도 이하에 있을 때는 여기 상수라 그랬으니까 이대로 그냥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이제 CVT 뭐 우리 그 비압축성 유동이면 앞에치 빼지고 DH가 일정하다 그랬잖아요. DH가 이제 압축성 유동이 되면서 앞에치까지 합해서 내부 에너지까지 합해서 자 비압축성 일단은 일이 교류하기 뭐 서로 뭐 영향을 주기가 어렵다 이거죠. 이 온도가 이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과정이 증기기관차는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성격이 틀리겠지만 우리가 이제 운동하는 상태에서는 뭐 그렇게 되지 않는 거고 또 그 공기 속도가 n만큼 있다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서로 영향력이 없다 이거지. 단절이 돼 있는 거죠. 단절이.
어떤 기계적인 장치를 통하지 않고는 단절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전기기관차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이제 온도가 저건 뭐 압력에 의해서 자 일이 전달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상태가 아니고 H0는 비압축성일 때는 뒤쪽 기계적 에너지가 보존이 된다. 그다음에 압축성일 때는 내부의 에너지까지 합해서 보존이 된다. 이 식이 이제 상당한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비압축성 유동일 때 공부했던 베르니 이퀘이션이 에너지 이퀘이션이다 했던 내용들을 상당히 설명해 주는 거예요. 뒤쪽에 미케니컬 에너지, 여기 물론 이제 위치 에너지는 빠졌지만 위치 에너지는 그대로 또 더해줘도 돼요. 그래서 이 항이 보존이 되고 압축성일 때는 이 전체가 보존이 되고 전체가 보존이 되고 정상 상태, 물론 정상 상태여야 되잖아요. 압력 비정상이면은 저거 압력항이 뭐 변화가 뭐 커지니까 여기 뭐 압력항의 비정상일 때하고 비정상이라는 거는 어느 위치에서 순간순간 변하는 거고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에어포일이 있으면은 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 당연히 압력의 변화가 있죠. 위치에 따라서 압력의 변화가 있는데 이 자리에서는 시간에 대한 변화는 없다 이거죠. 시간에 대한 변화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압력에 대한 시간에 뭐 당연히 이쪽 X축 방향으로도 변화가 있고 Y축 방향으로도 변화가 있고 근데 타임에 대한 변화가 없다. 그러면 H0가 보존이 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스트림라인을 따라서 보존이 되냐? 우리 베르니 세션 했던 거와 같은 거예요. 자, 좌변에 있던 저기 미분값은 전개해주면 이렇게 되잖아요. 뭐 2D에 대해서 저 U항, V항 정상 상태니까 앞에 치 없어지고 스트림라인이니까 U분의 V는 dx분의 dy가 되고 원래 있던 식은 dt분의 d는 묶어내주고 그 다음에 V항 삭제시키고 그러면 이 뒷부분이 전미분 형태가 되는 거지. 그러면 dx분의 dh0는 x축을 따라서 x라인을 따라서 0이 된다. 따라서 h0는 상수다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를 페이지 열심히 저기 말로 설명을 하니 뭐 마우스로 글씨를 쓰면서 하려니 이게 잘 안 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러 번 지웠다 다시 했다 해서 여기 이 페이지를 새로 만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새로 만들어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열심히 이거 듣고 최소한 지금 듣는 순간에는 이해를 좀 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이왕 공부를 하는 건데 뭐 여기 틀어놓고 그냥 뭐 저기 먼산 쳐다보고 있어도 뭐 출석은 되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 이왕 공부하는 거 한 가지라도 좀 머릿속에 새겨 들고 가면 좋죠. 특히 압축성 유동은 뭐 많은 학생들이 듣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듣는 학생들한테는 나중에 뭘 전공하든지 항공 분야에 있으면은 이거 안 듣고 넘어가면은 좀 자관 듣고 넘어가면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거죠. 자, 여기 뭐 연력학 공부도 많이 하잖아요. 여기서 물론 연력학 가운데 이제 우리한테 딱 필요한 파트만 열심히 공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방금 이제 내부 에너지식하고 엔탈피식하고 총 엔탈피식까지 했는데 내부 에너지식이나 전부 엔탈피식이나 전부 뭐가 있냐면 내부 에너지 플러스 운동 에너지가 더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식에다 넣어가지고 쓰기는 바로 폴란이 새로운 미지수를 설정을 해줘야죠. 새로운 미지수를 설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항을 설정을 해줘야 이제 방정식을 풀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손으로 푸는 건 아니고 컴퓨터로 풀더라도. 그래서 이제 이 식을 이제 그냥 내부 에너지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겠다.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식에서 출발해야죠. 다시 또 리바이벌 하면 자, 우리가 갖고 있는 식은 칠판이 앞뒤로 왔다 갔다 여기 PP 포인트 파일이 왔다 갔다 하면 이게 안 되도록 되기 때문에 전부 이거 카피해갖고 몰고 다니는 거예요. 칠판에서 하면 이쪽에다 옆에다 써놓고 다시 설명하는데 자, 연속 방정식 이렇게 돼 있고 모멘텀식이 이렇게 돼 있고 내부 에너지식이 최초에 있던 식이 그 식력이 지금 여기 그대로 있는 식이에요. 그대로 있는 식.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항공력학에서도 비압축성할 때도 베르니 이퀘이션이 에너지 이퀘이션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뭐가 보존이 된다 그랬죠? 조금 전에 했듯이 기계적 에너지. 자, 여기 모멘텀식 차변에다가 속도 벡터를 도트 프로덕트 해주고, 모멘텀식 우변에다가 도트 프로덕트 해주고. 자, 이게 베르니 이퀘이션이에요. 베르니 이퀘이션이. 이게 그냥 여기다가 이제 뭐 비압축성이라는 조건만 넣으면은 베르니 이퀘이션이 되는 거예요. 자, 운동 방정식 본래 있던 식에다가 좌우측에 V 도트를 해서 아까 네이버 에너지 식에서 그 식을 빼는 거예요. 빼면 어떻게 되는 거 봅시다. 얼른 보면은 로 Q는 그대로 살아있고, 자, 이 식은 바로 없어져 버리잖아요. 아디포스는 없어지고, 이 식은 어떻게 포뮬레이션을 해야 될 것 같고, 약간 PV를 다이버전스 해놨으니까 이거 쉽게 여기 포뮬레이션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우변은 어떻게 돼요? V 도트로 하면은 이 빼주면은 이 두 번째 항이 없어지죠. V 도트에 DT분의 DV 하니까 이 V가 안으로 들어가면서 2분의 1, 이거 미분해 주면은 2분의 1의 V에 DT분의 DV 되는 거예요. 빼주면 어떻게 되냐면, 자, 해서 좌변은 이거 항이 하나 남고, 그러죠? 좌변은 이거 하나 남고, 우변은 이거 남고, 그 다음에 이거 전개해 놓은 식이 이거죠. 다이버전스의 PV 벡터는 P 다이버전스 V에 이렇게 해서 여기 V에 해당하는 이 항을 없앴죠. 남는 거는 이것만 남는 거죠. 자, 해서 네이버 에너지식으로 표현하면, 순수 네이버 에너지식으로 표현하면 여기서처럼 이렇게 된다. 여기서처럼 이렇게 된다. 이거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또다시 공부를 하고 싶은 게, 자, 이 베르니케이션을 시작할 때 이 모멘텀식이 베르니케이션이었는데 두 개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이 항이 살아남았죠. 이 항이 비압축성이 되면 어떻게 돼요? 비압축성이 되면 다이버전스 V가 0이 되죠. 그래서 비압축성이면 내부 에너지는 가해진 열량에 의해서만 증가한다 이거죠. 비압축성이라 가정하면 곧 그 내부 에너지 변화는 단열이면 0이다. 0이라는 가정이 된다 이거지. 다이버전스 V는 이꼴 0이라는 가정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리 속도를 올려줘도 비압축성이라 그러면 내부 에너지의 분자 평균 속도를 뺀 분자의, 그러니까 정지 상태로 했을 때의 분자의 운동 에너지는 같다. 내부 에너지는 같다. 곧 온도는 같다는 가정을 여기 그 값을 주는 거예요. 비압축성일 때는. 물론 외부에서 이제 히타로 가열하면 당연히 올라가죠. 히타로 가열하면 비압축성이라고 하고 히타로 가열하면, 자, 해서 우리는 자, 여기 있는 이 식이 압축성과 비압축성을 갈라주는 아까 여기 이렇게 표현된 것 가운데, 이렇게 갈라진 것 가운데 비압축성일 때는 이 항만 쓰는 거고, 그러죠? 비압축성 때는 이 항만 나타나는 거고, 여기가 0이니까요. 압축성이 되면은 이 식으로 나타나는 거이 이렇게 표현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비압축성일 때는 이 항만 쓴다. 해서 이게 베르니케이션이다. 비압축성의 베르니케이션이, 그러면 그 뭐라 그랬죠? 기계적 에너지라 그랬잖아요. 아까 H0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 기계적 에너지에다가 내부 에너지를 바로 더해준 거잖아요. 바로 외부에서 단열일 때. 그랬을 때 보존이 된다. 그것도 이제 압축성의 베르니케이션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섹션은 완전히 내부 에너지식으로 표현을 만들었어요. 내부 에너지식으로. 복잡하든 어쩌든 우리가 식을 여러 가지를, 자, 여기 이렇게 연속식, 모멘텀식, 에너지식에서 뽑아서 엔탈피식도 만들고 내부 에너지식도 만들고, 자, 만들어서 와서 그 다음에 이제 자, 이번에는 이제 엔탈피식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처음에 내부 에너지식에서 엔탈피식으로 표현했던 방법하고
비슷합니다. 연속 방정식을 써서 이거는 연속 방정식이죠. 연속 방정식을 좌우변 넘겨놓은 거고 그 다음에 뭐 엔탈피식으로 표현하려면 2항이 있어야 된다 했죠. 2항이 로분의 p가 그래서 로분의 p를 미분해서 로를 갖춰서 해주면은 이런 항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조금 전에 있던 그 앞페이지에 있던 앞페이지에 있던 P의 다이버전스 V로 표시되어 있는 식을 전개하면 다음과 같은 식이 되고 그대로 갖다가 네이버 에너지 식에 네이버 에너지로 되어 있던 식에서 이쪽 좌변으로 그 로분의 P가 오도록 넘겨주면 다음과 같은 식이 돼요. 이렇게 해서 네이버 엔탈피는 2 플러스 로분의 P하고 자 여기 타임에 대한 전미분항에다가 열전단량을 합해준 게 미분항과 된다. 그래서 엔탈피식이 된다 이거죠. 자, 엔탈피식에서부터 이제 또 방금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엔탈피식이 이렇게 로를 양쪽을 나눠줬어요. 엔트로피식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제 열전달량을 엔트로피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델 S는 T분의 델 Q라고 했죠. 열전달량이 미분량이고 자, 그래서 이게 뭐 Q 더트의 델 T가 되겠죠. 그 시간당 변화량이니까 델 T에서 Q 더트는 내거로 T의 DT분의 DS가 되죠. 그대로 갖다 대입해주면 여기서 지름이 열전달 가역 물론 가역 과정이에요. 비가역 과정에 대해서는 엔트로피 계산을 할 수가 없죠. 그거를 이제 비가역항을 뭐 어떻게 뭐 함수로 주어주면 모를까 실제 뭐 계산할 수 있고 뭐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엔트로피 변화는 엔탈피 변화와 압력 변화를 따라서 계산할 수가 있다. 여기서 단열이면 어떻게 된다? 단열이면은 이 식 안 거치고 그냥 뭐 이거는 이 식에서 단열이면 이 식에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dt분의 ds 엔트로피식은 그냥 보정이 된다. 비정상 단일 유동이면 S는 유선을 따라서 아까 유선을 따라서 하는 거랑 똑같은 거고 처음에 엔트로피가 균일 엔트로피에서 출발하면 전 영역이 일정한 호모지니어스 프로가 된다. 그러니까 엔트로피식 그러면은 이 식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식이 저기 에너지식에서 유도된 거고 단열이라고 해서 나온 엔트로피식은 그냥 엔트로피만 계산하는 거예요. 단열이라고 해서 나오면은 그러면 이제 그 조건이 당연히 이게 맞아야 되겠죠. 뭐 여기 dt분의 th 단열 저건 어쨌거나 단열이라는 조건은 바로 나온 거고 뭐 엔탈피식 그랬을 때는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게 엔탈피식이다. 엔탈피로 나타나는 에너지식이 되는 거죠. 에너지식. 자, 해서 이제 총 지배식을 이제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뭐 무려 2시간에 걸쳐서 2차씩 거쳐서 우리 지배식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게 뭐 짧게 그냥 저기 지배식 끝트리면 이래 한다 하고 다음 3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거는 1차원밖에 안 써요. 그때 가서 또 1차원 다룬다 하고 할 수 있지만 이왕 공부하는 거 그 압축성 유동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해서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여기 자료를 판서를 할 때는 한쪽에다가 기본식 써놓고 PPT를 띄우기 때문에 그 이해를 시키는데 더 쉬웠을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PPT 파일이 앞쪽 것도 뒤쪽 것도 막 할 수도 없고 또 왔다 갔다 하면 더 혼선이 될 것 같아서 옆에서 계속 그 수정해서 옆에다 짜집견이라고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고 있어요. 자, 어쨌거나 연속 방정식을 표현할 때는 한가지 표시가 된다. 모멘텀 방정식 표현할 때는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에너지식을 표현할 때는 여기 이제 첫 번째 나온 에너지식이에요. 참 그 적분 방정식에서 나온 에너지식. 근데 우리가 풀 때는 이걸 가지고 쓰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여기 새로 변수 도입해갖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세 번째 에너지식을 각가지 형태로 표현해 놓은 식. 우리 여튼 유도한 겁니다. 네이버 에너지식으로 표현할 때는 이렇게. 그 다음에 그 엔탈피로 표현할 때는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가 저기 그 온도로 표현할 때
대부분은 이제 에너지 이퀘이션이니까 온도로 표현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 뭐 물론 1000도 이하의 열량적 완전기체일 때 그러면은 E 대신에 CVT 넣어주면 되죠. 그래서 별도로 앞쪽에서 유도하고 그런 건 없어요. 바로 E 대신에 CVT 넣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H 대신에 CPT 넣어주면 되고 H 대신에 CPT 넣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엔트로피로 따질 때는 이렇게 자 여기에는 자 바디 포스에 대한 항은 없어요. 왜 없죠? 우리가 모멘텀식에서 다 빼줬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에너지식에서는 바디 포스에 대한 항이 뭐 무시했다가 아니고 메케니컬 에너지 파트 빼버리고 열량적 에너지로만 표현이 됐기 때문에 여기 V제곱 있을 때는 여기가 V제곱 플러스에서 V제곱 있을 때는 여기에 바디포스 항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전부 뺐기 때문에 이 식은 따라서 뭐 바디포스가 무시됐다 뭐 그런 게 아니고 다 살아있는 식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에너지식의 다양한 형태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까지 이제 정리하는 게 그 숙제예요. 정리하는 게 숙제. 자, 앞에서부터 뭐 정리하라 그래서 이 페이지 그냥 그대로 내렸다 그냥 베끼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또 그 공학하고 또 뭐 항공역학, 압축성 유체 이렇게 배우면서 미적분 또는 수식 이런 거 한번 쭉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건 정리해서 2장을 정리하는 거죠. 2장을 정리해서 중간고사 때 제출하는 거예요. 다른 숙제하고 같이 하는데 최종 목표는 이 미분식이 이렇게 표현되는 이런 것들을 정리한다. 그 다음에 처음에 출발할 때도 어떻게 출발하는지를 정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해서 그러면 이제 압축성 요동의 이제 에너지 세 가지 식을 뭐 열심히 공부했어요. 2시간에 걸쳐서 두 텀에 걸쳐서 그래서 이제 그 연속 방정식, 운동량 방정식, 에너지 방정식, 그 다음에 상태 방정식이라고 했죠. 상태 방정식. 그 가운데 엔트로피식은 유동현상이 일어나는 방향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엔트로피식을 계산했더니 마이너스가 나왔다. 사실은 나비우스-스톡스 이퀘이션이 유일해라고 검증이 안 됐답니다. 이 비선형 이퀘이션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수치 계산을 복잡한 수치 계산을 하다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충격파가 막 얽히다 보면 충격파가 충돌이 나오고 막 해서 이제 계산이 복잡하게 얽히다 보면 이상한 해를 준다 이거예요. 이상한 해를 준 거를 전부 다시 엔트로피로 그 위치를 검증을 해보면 엔트로피가 감소한다. 그러면 이제 그 해는 우리한테 무익한 해다. 필요 없는 해다. 이거죠. 그래서 총 방정식은 몇 개냐면 우리는 이제 미지수가 6개라 그랬죠. 오일이라는 방법으로 쓰니까 P로 T 그 다음에 그 속도 UVW 그래서 방정식은 우리가 5개죠. 운동 방정식이 XYZ 3차원이니까 해서 상태 방정식 하나 더해서 6개. 그래서 방정식은 이렇게 닫힌 문제로 풀리는 거다. 근데 이제 우리가 T라고 표현된 거를 내부 에너지 또는 엔탈피, 엔트로피 뭐 이런 걸로 뭐 엔트로피는 별도로 추가로 계산해 보는 거고 여기 뭐 이렇게 자 어느 걸 선택하든지 전부 일종의 뭐 서로 바로 변환되는 대수 방정식을 하나 끼어들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같은 방정식으로 취급한다. 맞죠? 자, 그래서 그 지배식에 대해서 2장에 대한 공부를 여기까지 마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쪽에 있는 또 뭐 크로커 정리 뭐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것까지는 우리가 할 내용이 아니고 다음 저 뒤쪽에 가서 이제 더 필요할 때는 하는데 일단 우리가 배우는 범위 내에서는 여기까지 하는 게 지배식에 대한 공부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식을 전부 중간에 유도 과정을 전부 뭐 알아야 되고 외워야 되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유도 과정이 무슨 내용들을 거쳐서 되는지 해서
한번 쫙 정리를 한번 해보는 데까지가 숙제라는 거죠. 정리를 하는 데까지가. 그런 거지. 이거를 줄줄줄줄 해갖고 전부 유도를 해라.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뭐 한번 쫙 정리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추가 여기 있는 것들은 우리 범위 바뀌기 때문에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는 겁니다. 자, 이상입니다.